입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따뜻한 의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목도리, 장갑. 전기장판 깔아서 그냥 지내오자고요. 생각만 해도 손 시린 추위. 그러나 매서운 겨울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온기를 전파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월동준비 대작전. 그 따뜻한 현장 속으로 함께 출발해오자. 라이프 앤 조이, 추위 사냥, 겨울이 따뜻한 사람들. 충북 제천시의 한 공장. 입구 앞으로 트럭의 행렬이 끊이질 않는데 이 공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주 쌀쌀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니, 이곳은 연탄? 오랫동안 서민들의 안방을 책임져온 연료, 연탄.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매일 오전이 되면 공장 앞 선로에 화물열차 가득 무연탄이 실려온다. 강원도 깊숙한 탕방에서 캐낸 무연탄은 연탄의 원료가 된다. 한 잔에 이렇게 50분 정도 되는데 오전 내내 이거 다 푸는 건 한 200분이라고 해요. 제일 바쁘죠, 그래서 한참 바쁘겠죠. 밀려드는 주문량 때문에 쉼없이 움직여야만 생산량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공장으로 옮겨진 무연탄은 분쇄기에 넣어 곱게 갈아낸다. 무연탄을 여서 분사하고 있습니다. 연탄 모양을 만드는 윤전기에선 3kg이 조금 넘는 검은 연탄이 쉴 새 없이 찍혀 나온다. 하루에 13만 장 생산합니다. 날씨가 춥기 전에 11월에 12월 달이 제일 바쁘죠. 새벽부터 연탄 공장에 모인 트럭들. 서민들에게 온기를 빠르게 전달하려는 배달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보통 이제 시간 오면 새벽에 가요. 배달을 밀리면 안 되니까. 트럭에 차곡차곡 쌓인 연탄은 필요한 지역 곳곳으로 배달된다. 그렇게 서울시 노원구로 배달된 연탄과 마음이 따뜻한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희가 나르는 지역은 이쪽에 5가구가 있고요. 바로 조금 전에 올라오신 그쪽에 3가구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130명의 봉사자들이 30명씩 팀을 이뤘다. 창고까지 일렬로 줄 선 이유는 연탄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서다. 겨울에 연탄 한 장이라도 좀 따뜻하게 떼시라고 우리가 자원봉사의 손길로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탄을 옮기는 따뜻한 손길에 고마운 마음이 담긴 커피가 배달된다. 다 못 드려서 미안해요. 이게 다야. 모처럼 찾아온 휴식 시간이 즐겁기만 하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서 우리 다 행복해요. 힘들긴 해도 기분 좋은 일이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겨울을 지켜주고 있는 연탄은 넉넉하지 못한 이웃들에겐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진짜 따뜻하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봉사활동은 처음인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한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 되세요. 농촌의 한가로운 겨울. 그 정적을 깬 소리가 있었으니 트랙터와 농기계를 몰고 온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 네, 안녕하세요. 농촌의 겨울 준비는 도심보다 많이 바쁩니다. 1,200여 평이 넘는 논 위에 흩어져 있는 볏짚들. 노진성 씨는 오늘 이 볏짚을 모을 예정이다. 오늘 작업하는 거는 원형 볏짚이라고요. 네. 소 먹이는 건데 네. 저희가 소를 1년 동안 먹일 거를 저장을 합니다. 원형 볏짚이란 나달이 다 떨어진 볏짚을 원형 베일러란 농기계로 둥글게 말아놓은 것을 말한다. 닭이 달걀을 낳듯 원형 베일러가 원형 볏짚을 만들어내고
미생물도 넣어가지고 저 안에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보관하기 좋기 위해서 저렇게 비닐 랩핑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원형 볏짚은 소 100마리의 하루치 여물이 된다. 겨울 내내 보관하기 위해서 원형 볏짚을 하얀 비닐로 포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겨울비를 맞아도 전혀 썩지 않는다고 한다. 원형 볏짚을 만들어 놓은 덕분에 겨울 내내 소목일 여물 걱정도 덜었다. 이거 보면 배불러요. 아, 왜요? 1년 먹을 거를 다 저장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배부른 거예요. 원형 볏짚의 주인공을 찾으러 간 축산 농장. 80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농장 한편에 볏짚이 쌓이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소 여물을 챙긴다. 아빠는 소밥 만들고요. 저는 소밥 주고 있어요. 볏짚을 옮기는 아이의 모습이 꽤 능숙하다. 많이 해본 솜씨인데. 많이 먹어라.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덕분에 소들 역시 걱정 없어 보인다. 저도 겨울 걱정 없어요, 엄마. 기분이 좋고 소가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집이 이렇게 많이 저장이 돼야 겨울에 그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사람 먹는 식량보다도 더 이제 마음이 든든해요. 한편 이웃 농가에선 콩 수확이 한창이다. 이곳 역시 월동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 수확한 콩이 보이질 않는다. 알부분 이제 탱크 저장이 되고요. 예, 깍지는 이제니까 쓸어서 이제 퇴비를 쓰고 있는 거죠. 콩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습니다. 짠! 이것이 바로 원스톱 방식. 그런데 왜 농한기 때 콩 수확을 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콩 수확도 해야 되고 이제 콩을 수확한 다음에 이제 보리 파종이 또 들어가거든요. 일찍 내려앉은 저녁 어둠에도 농촌은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기만 하다. 보리 파종이 끝나서요. 예, 많이 편하고요. 겨울에 이제 파랗게 잘 자랐으면 행복했습니다. 캠핑 인구 200만 명 시대. 그래서인지 겨울 캠핑족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밤이면 불어오는 찬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겨울 캠핑은 좀 추워서 그런데 정말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매력. 낭만적인 겨울 캠핑은 모두를 즐겁게 하지만 추위가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사실. 그래서 남방 제품은 겨울 캠핑의 필수 품목이다. 안 추우세요? 예, 안 춥습니다. 이거 발효조끼거든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있다. 바로 발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혹시 지금 만드는 것이 발열 제품일까? 명절기에 필요한 그 각종 그 발열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침낭, 조끼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발열판을 생산하고 있다. 이 조끼에는 이 따뜻하게 입을 실 수 있는 이 발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직접 닿는 발열 제품, 과연 안전할까? 직접 테스트를 해봤다. 먼저 발열 매트를 구기는 손길. 단선될까 조마조마한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5톤 차가 지나가도 전혀 끄떡없습니다. 이번에 할 테스트는 감전 안전도 시험. 역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발열 매트를 그대로 물통에 집어넣는다. 100% 방수가 될 뿐만 아니라 저전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가위로 매트를 잘라보는데 발열판까지 잘랐는데도 감전되지 않는다. 괜찮아요. 이건 12V이기 때문에 금붕어도 안 죽어요. 다양한 실험으로 안전성까지 확인된 발열 제품들. 겨울을 앞두고 센스 만점 아이템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금 시기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 매출로만 따지면 지금 이 시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위를 잘 타는 캠핑족들에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한 아이템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먹는 재미죠. 캠핑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제 캠핑족들이 잠을 청하러 텐트로 들어가는데 텐트가 작아서 저희는 난로 못해요.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발열 침낭. 겨울에도 따뜻한 수면을 보장한다고. 캠핑하실 때 그 발시러울 걱정은 없을 것 같아서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든든한 겨울 준비로 따뜻한 캠핑하세요. 잘게요. 문 좀 닫고 가세요. 영하의 겨울. 동장군의 습격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이 월동 준비에 여념없는 가운데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전국에 내로라는 먹을거리가 한 곳에 모였다. 바로 지역 특산물의 또 다른 이름인 지리적 표시 특산품.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름값 독특하는 농산물로 차린 식탁은 건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유익하다는데 지리적 표시 우수 특산품을 맛보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어우 미스 코리아 팔도 10도를 여행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우수 특산품. 전국에 유명하기로 소문난 농산물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이 사람들을 반기고 특산물전이라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거를 좀 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좋다는 거 다 모여 있어서 손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림솜씨 백단인 주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이 대체 뭔가 했더니 이야 맛깔스러운 젓갈부터 한우에 과일까지 정말 없는 게 없다. 그나저나 이 농산물들은 다 어디서 온 거래요? 경북 영양이요. 경북 김천. 공유자천 가지고 나왔습니다. 충주 사과가 대표적인 거 맛있는 사과 갖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농산물 이름 앞에 당당히 붙어있는 지역명들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여기 모여있는 25가지 종류의 특산품들은 지리적 표시 제도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우수 특산품들입니다. 특산물의 품질이라든가 또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가 심사해서 인증한 그런 우수 농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지역별로 이름값 좀 한다는 녀석들은 다 모였다 했지. 발품 팔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한 특산품은 다 맛볼 수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아쉬울 터. 진열된 상품을 꼼꼼하게 골라서 담으시는데 아이고 뭘 이렇게 사가신대요? 그 무화과 샀어 무화과. 가격이 직거래라 이거 저 산지에서도 2만 원 하더라고 2kg에. 그러니까 산지에서 2만 원 하는 거 이거 23,000원이면은 싼 거지 뭐. 표시하고 해서 다 어디 거라는 거 이렇게 확인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첫째 믿을 수 있고 신뢰감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좋다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농어촌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맛깔스러운 별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은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한 농장. 도착과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빽빽한 나무 사이로 주렁주렁 열린 빨간 사과. 아 사과 많다. 아 사과 진짜 많네. 우와. 아 맛있겠다. 와, 그러니까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예? 어? 주인 허락도 없이면 너무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 맛있다 소리 어디 나와? 아니 사과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건 당연하지. 밀양 어른골 사과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별미였구만. 전국에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당도, 향 뛰어난 사실상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사과지요. 붉게 물든 사과밭의 소풍은 꼬마 친구들도 직접 사과를 수확해보는데 사과를 딸 때는 요래 잠깐 울로 꼭지를 제끼면 지들 따진다고. 땡기면 안 돼. 꼭지가 빠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 들어. 힘껏 들어. 그래. 맛있겠다. 우와.
지금 딱 제철을 맞아서 붉게 물든 사과는 씨알이 굵을 뿐만 아니라 그 맛 또한 기가 막히다는데 맛 좋은 밀양 얼음 꿀사과의 비법 대체 뭔가요? 궁금합니다. 자연이 만드는 사과인데 사실상 주야 온도 차이 격차가 상당히 전국에서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꽃이 제일 많이 피고 수확이 제일 늦가는데 자연 속에서 한 달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사과의 자연의 햇빛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고 가접이 아주 식감도 좋고 가접도 풍부한 그런 전국 최고의 사과지요. 사과의 매력에 푹 빠져있던 아이들, 이번엔 사과 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그린 건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요리조리 사과를 살펴보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꽤나 진지해 보이는데. 사과 따는 모습. 사과 따는 모습. 네. 실제로 사과를 보고 그리니까 좋아요. 드디어 완성된 꼬마 화가들의 작품들. 이야, 스케치북 안에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이번엔 사과 맛을 볼 차례. 커다란 사과를 한 입 크게 베무는데 맛있냐? 꼬마 친구들의 입맛에도 사과 맛이 100점인 모양. 여기서 살고 싶다고. 왜 여기서 살고 싶어? 맛있어서요. 사과가 달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사과가 최고예요. 탐스러운 사과만 고르는 이분은 누구신가 했더니 사과 잘 익었네. 바로 사과로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 주실 요리 연구가 선생님 되시겠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사과 요리는 바로 토르티아 사과 피자. 우선 토르티아 위에 피자 치즈와 얇게 썬 사과를 올리고 프라이팬에 살짝만 데워주면 오케이. 치즈가 녹을 때까지 7분에서 10분 정도 중불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치즈와 달콤한 사과가 어우러져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또띠아 사과 피자 완성. 이번엔 사과 샐러드 만들기. 우선 갖은 채소와 사과를 알맞게 담고 소스를 부어주는데 야, 색깔 한번 곱다 고와. 레몬 블루베리 소스입니다. 레몬과 냉동 블루베리 그리고 꿀 이렇게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큼한 블루베리 소스를 곁들여서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영양 만점 사과 샐러드도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드는 색다른 사과 요리는 바로 드르름 바나 사과 커피. 에스프레소에 사과로 만든 농축액을 넣어 만들면 된다는데. 자, 커피랑 사과랑 섞이면 사과의 달콤함이 씁쓸한 커피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커피의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고 마실 때 사과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직 밀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과 커피까지 완성이요. 밀양 꿀사과로 만든 다양하면서도 색다른 별미를 맛있게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맛있다. 과연 그 맛이 어떨까? 사과로 피자를 만드니까 더 상큼하고 더 새콤달콤한 것 같아요. 이어서 찾아간 곳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불리는 경남 의령군. 이곳은 또 어떤 별미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대체 뭐 만들고 계시는 거래요? 지금 떡 만들 거 아닙니까? 떡이요? 네. 무슨 떡이요? 만개떡 만들 겁니다. 의령에는 이 만개떡이 의령 특산품이거든요. 의령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만개떡 또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 우리가 2011년 3월 달에 떡으로서는 최초로 지리적 표시지를 등록받았고요. 만개떡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맵쌀 빻기. 기계에 곱게 빻은 맵쌀을 반죽해서 분전기에 쪄서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떡을 안 치는 시루가 조금 특이한 듯하고, 혹시 나무떡 시루를 사용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서대는 뭐 물을 못 빨아먹잖아요. 나무는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떡이 그대로 나오죠. 그때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사장. 선생님 떡 만드시는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만개잎 가지러 간다 아닙니까? 만개잎이요? 예, 만개잎이 떡이 최고 중요한데 만개떡에 만개잎이 없으면 만개떡이 안 되잖아. 이? 정말 이곳에 만개잎이 있다고 하라? 어디?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오메, 참말로 만개잎이 통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만개떡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잎은 정확히 어떤 나무 잎인가요? 이게 표준말로는 청미래 등굴인데요. 장미과에 속한 능굴성 식물입니다. 능굴성 식물이고 경상도 방언으로 만개입니다. 6월 한 중순부터 해갖고 한 8월 말까지 그 안에 이 채취를 해갖고 1년 쓸 걸 이 염장을 해놨습니다. 경상도에서 만개나무라고도 불리는 청미래 덩굴은 잎과 열매는 식용으로,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돼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렇게 염장한 만개잎은 스팀기에 한번 쪄서 본래의 모습을 살려주고 이번엔 팥소를 만드시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단다. 토목령이라고 만개 뿌리가 있습니다. 만개나무 뿌리를 구워갖고 그 물에다가 양금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실포실하게 잘 쪄진 떡을 기계에 넣어서 절편 모양으로 얇게 밀어주면 만개떡 만들 준비는 완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어 볼까요? 네모 반듯한 떡에 팥소를 넣고 네 귀퉁이를 쭉쭉 잡아당겨서 붙여주면 오메 눈 깜짝할 사이에 만개떡 완성. 근데 만개떡은 왜 만개잎에 싸기 시작했을까? 안 쉬니까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여기다가 싸다는 게 이제 그게 유래가 돼갖고 이제 우리 입에 맞는 이제 팥소도 엮고 해갖고 만개떡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끼니를 해결했던 식량으로 시작해 지금은 의령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된 만개떡도 완성. 이번엔 이 집의 독특한 별미떡을 맛보여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넣으신 거 그 대체 뭡니까? 만개 잎이 쌓여 있으니까 더 특이하면서도 신선한 맛도 있고. 만개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쫄깃하고 맛있는 만개떡 드시러 의령으로 오세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난 명실상부한 지리적 표시 특산품. 맛과 품질이 좋은 건 기본 중에 기본. 거기에 명성과 역사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서 그야말로 믿고 먹을 수 있으니 과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 중에 명물이라 불릴만 합니다.